그 이 탄핵 국면을 이제 거치면서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피곤함도 느끼고 뭐 불안감도 있고 이러는데 이 진짜 탄핵의 강을 이제 국민의힘만 건너서는 안 되고 우리 정치가 이제 이 탄핵의 네. 강을 건너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이준석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왼쪽으로 치우쳤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 앞으로 못 나가지 못 나가고 그런 있죠. 상황에서 머무는 게 네.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릴 것 같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냉정하게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선거판에서 가장 이제 잘 먹히는 그거가 국민 여러분 굉장히 화나셨죠. 저희가 복수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제일 쉽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은 저는 강하게 배척해야 된다, 국민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저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수에 있는 화학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포항에 있는 철강 공장이 쇳물 생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 누가 생각했습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가 다른 회사들에게 밀릴 수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우리가 주류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예상했던 시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금 또 만약에 복수나 이런 것들을 모토로 삼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걸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 아까 말했던 이명박 정부의 숙청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사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는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에 제 대학교 때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이 한국에 있는 또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정말 그 둘이 얘기하는 궤가 다릅니다. 해외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인이고 이런 친구들은 산업을 고민하고 기술의 발전을 고민하고 다 제 친구들인데 그런데 한국 친구들은 누구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그중에서 말초적인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가를 가지고 계속 대립하는 모습 보입니다. 저는 우리가 결코 그런 글로벌한 분위기에서 동떨어진 분위기에서 정치가 흘러가서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공부할 때요. 저도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가지고 뭔가 멋진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정치에 들어와 있는 거지. 제가 무슨 누구를 평가하고 국내에서 선악을 가리고 이런 거는 제가 잘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치 환경이 강제되는 것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정치에 이런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는 보는데 이건 지금까지 우리 정치의 관성 속에서 민주화다 이런 아젠다가 있을 때는 사실 선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독재는 악이고 민주화를 하려는 사람은 선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면은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번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저는 꼭 선거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전 세계의 어떤 분위기의 조류에 맞춰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 치른다면 이재명 포비아는 꺼내지 말라 이런 얘기 같아요. 먹히지도 이렇습니다. 않겠지만. 지금 사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를 재구성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당하고 있다는 것은 보수 대통령 2명이라는 것보다는 예. 대통령제 자체, 예.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의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국가의 번영이나 발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작동하느냐는 문제거든요. 네. 그 작동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된 셈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이 재미난 일을 포기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사실은 정치를 욕하면서도 상대 진영을 욕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을 느끼면서 굉장한 짜릿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곤란하죠. 그건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자본도 빠져나가고 말하자면 인재도 빠져나가는 굉장히 심각한 국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느끼고 사실은 지금 우리 이웃들을 보더라도 말하자면 어느 집에 그 머리 좋은 애들은 다 지금 미국 가 있습니다. 머리 좋은 애들 이제 뭐 공부하고 돌아온 이 대표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머리 좋은 애들은 다 미국 간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미국에 뭔가라도 하나 얻어놓고
재산의 상당 부분이 옮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끼거든요. 이대로 정치를 계속하다가는 주저앉는다는 것을 어떻든 국민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네. 네, 뭐 짧은 조기 대선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국면입니다만은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돼서요. 두 분에게 한 1분 정도씩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못다한 말씀 우리 민방 시청자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의원요. 예, 우리 민방을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가 지금까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오는데 소홀해 왔습니다. 그 안에 정치인들이 비겁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국가보다는 개인의 유불리를 많이 따져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을 뽑아낸 것은 지금의 선거제도와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다른 기준으로 유권자분들께서 정치인들 판단하시고 골라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미래를 더 살필 수 있는지, 누가 미래를 더 고민하는지, 과거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은 정치가 변하고 그를 통해 대한민국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기진 네, 대표님. 사실은 이번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금 어려움은 87년도에 우리가 직선제 개헌을 하고 쭉 진행해 왔던 소위 87 체제의 네.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인 어떤 혁신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 근본적인 혁신이 어디 우리 정치 아젠다에 들었을 구멍은 없거든요. 그 여지도 적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든 보고 정치적 어떤 말하자면 자기 속에 있는 적개심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증오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좀 훈련들을 조금씩 해야 되지 않나. 오로지 국민에게 달린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기존의 어떤 정치적 쟁패를 뒤로하고 새로운 단계로 좀 나갔으면 하는 열망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가져주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네. 최근 이제 계엄 정국, 탄핵 정국 속에 국민의힘 당원 8,000명 탈당을 했고요. 영남에서도 한 2,000명 이상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보수 진영으로서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고요. 근데 위기 속에 또 기회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할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과의 대담은 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